안녕하세요. 광화문 금융남입니다. 제가 투자에서 가장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죠? 네, 바로 마음이 편한 투자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편한 투자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잃지 않은 투자의 계획을 잘 세우고요. 이 계획을 꾸준하게 잘 실천하는 과정에서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건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과거의 S&P 500 데이터를 상세하게 분석을 할 거고요. 이 내용을 토대로 어떻게 잃지 않은 투자의 계획을 세우고 어떻게 마음이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오늘 영상이 정말 S&P 500 투자를 함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을 많이 다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분석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번 자료에서 표기된 수익률이 인플레이션이 반영된 실질 수익률이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질 수익률은 제가 얼마 전에 다른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실질 금리와 비슷한 개념인데요. 실질 수익률, 실질 금리, 이건 말 그대로 실질적인 수익률과 실질적인 금리가 얼마인지를 나타낸 거예요. 이해하시기 쉽도록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금리는 명목금리와 실질금리가 있고요. 명목금리는 우리 눈에 그대로 보이는 금리. 예를 들어 예금금리 5%라고 하면 이 5%의 금리를 명목금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짜가 뭔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보면 사람들이 유망하다고 말하는 급등주를 매수했을 때 수익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말 위험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명목금리보다 더 중요한 건 실질금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물가와 함께 생각을 해야 해요. 은행에서 2% 이자를 주는데 치킨 가격이 20% 오르면 우리는 실질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명목금리 자체보다는 명목금리에서 물가를 뺀 실질금리가 사실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투자에서도 마찬가지로 실질 수익률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가 움직임에 의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인플레이션 대비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확인하는 게 실질 수익률이에요. 그리고 실질 수익률은 실질 금리와 마찬가지로 주가 수익률에서 인플레이션만큼 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4%일 때 1년에 10%의 수익률을 달성했다면 실질 수익률은 6%가 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살면서 요즘처럼 물가가 많이 오를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으면서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물가와 상관없이 S&P 500에 투자를 했을 때 실질 수익률이 어땠는지를 상세하게 알아보는 것이 오늘 영상의 목표이고요. 지금부터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수익률은 실질 수익률입니다. 구독자님들께서는 S&P 500에 투자를 하시면서 몇 퍼센트의 수익률을 기대하시나요? 1928년부터 2018년까지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1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7%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의 S&P 500 주가 성과를 보면 작년에는 약 마이너스 20% 정도였고요. 재작년인 2021년에는 27%였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성과를 좀 낮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연평균 7%와는 아주 차이가 컸어요. 그런데 이건 기간을 더 길게 잡아서 1928년부터 2018년까지의 성과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91년 동안 수익률이 7%대가 나왔던 적은 딱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표시한 1993년에 7.1%와 2004년에 7.2%, 딱 두 번뿐이었죠. 그리고 연도별 성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말 편차가 큽니다. 가장 성과가 좋았을 때는 1954년에 53.3%였고요. 가장 성과가 나빴을 때는 1931년 마이너스 38.1%였어요. 전체 범위로는 90%포인트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평균 7%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런 수익률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낮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률을 이렇게 쭉 줄을 세워봤어요. 왼쪽에서부터 수익률이 가장 높은 해이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표시한 막대를 경계로 해서 왼쪽은 수익률이 플러스인 해이고 오른쪽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의 해인 부분인데요. 동시에 평균 수익률인 7% 수준을 가운데 긴 빨간 줄로 표시했습니다. 어떤 자료를 확인할 때는 사실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깊은 고민을 했을 때 좋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료를 마음 편한 투자의 관점에서 상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더 집중해 주시고요. 우선 첫 번째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평균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S&P 500을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주가가 많이 오르면 모두 팔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주가가 한 20% 올랐으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파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연평균 7%의 수익률이었으니까 많이 올랐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수익률이 20%보다 훨씬 높았던 여러 연도들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평균 7%가 가능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균에는 오른쪽에 마이너스인 수익률도 모두 합산해서 나온 결과이니까요. 그래서 만약 20% 정도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서 팔아버리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를 최대한 잘 피해야 연평균 7%의 수익률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이게 참 쉽지가 않죠. 그렇다고 제가 무조건 팔지 마시고 항상 100% 투자하셔라, 이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많이 매수하는 바람에 주가가 올랐는데도 현금이 너무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게 아니라 단순하게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모두 팔고 싸지면 왕창 사야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꾸준히 매수하는 것이 결국 가장 합리적인 투자가 된다는 건데요. 제가 예전부터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꾸준히 매수하시라는 거예요. 데이터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면 이런 투자를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왼쪽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 오른쪽은 마이너스일 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눈에 보시기에도 왼쪽의 기간이 훨씬 길고요, 오른쪽의 기간이 짧습니다.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는 61년이었고요, 마이너스일 때는 30년이었어요. 대략 2대1의 비율로 플러스일 때가 더 길죠. 그래서 사거나 안 사거나 둘 중 하나를 꼭 선택해야 한다면 사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락기에는 주가가 떨어지니까 팔고 상승기에만 사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이죠.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최근 2년 동안의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주가 상승과 하락은 아무도 맞추지 못했습니다. 모두 지난 다음에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상승기와 하락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말하지만 항상 현재 시점에서 앞으로 벌어질 주가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의견은 달랐어요. 이걸 보더라도 주가 예측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걸 생각해야 하고요. 대부분 주가가 상승한 다음에 지나온 길을 보고 주가 상승기라고 말하고, 주가가 하락한 걸 보고 주가 하락기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궁금한 건 앞으로 벌어질 일이잖아요. 따라서 지금까지 주가 상승기 또는 하락기였다고 해서 앞으로도 주가 상승기, 하락기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투자자마다 확신하는 바가 있다면 당연히 본인의 확신대로 하는 것이 진짜 마음 편한 투자가 될 것이고요. 그걸 모르겠으면 위에 보시는 표의 결과처럼 상승의 경우가 더 많으니까 여러 번에 나눠서 매수하는 것이 장기간 더 좋은 선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가 하락폭보다 주가 상승폭이 더 크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보더라도 역대 S&P 500의 가장 좋은 성과는 53.6%였고 최악의 성과는 마이너스 38.1%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표에서도 대체적으로 하락폭보다 상승폭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바로 앞의 내용과 함께 정리하면 S&P 500의 주가 상승기는 하락기보다 길고 상승폭은 하락폭보다 더 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명확한 주가 방향에 대한 판단이 없고 내 여건이 계속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좋은 주식을 계속 매수하는 것이 합리적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S&P 500을 매도하는 것, 주가 하락을 예상하는 건데요. 보통 주가 하락할 거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미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고민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하락폭은 상대적으로 상승폭보다 작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락한 상황이라면 더 하락하는 경우의 수는 줄어들고요. 결국 더 불합리한 판단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한 표이지만 우리는 마음 편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어요. 투자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잊지 않으신다면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도 중요한데요. 아마 구독자님들 중에 S&P 500과 같은 좋은 주식을 딱 1년만 보유하려고 계획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으실 거예요. 제가 평소에 정말 짧게 투자를 해도 적금에 가입했다 생각하시면서 3년 이상 투자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는 10년 이상 꾸준히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 이유를 지금부터 확인하는 표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S&P 500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입니다. 앞에 표와 마찬가지로 왼쪽은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 오른쪽은 수익률이 마이너스일 때를 나타냈어요.
그리고 한눈에 보기에도 앞에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보다 수익률이 플러스인 구간의 길이가 길게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마이너스였던 구간은 약 33%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10년 투자를 하니까 15%로 크게 줄었어요. 그리고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와 마이너스일 때의 폭이 확 차이가 났는데요. 수익률이 플러스일 때가 마이너스일 때보다 상대적으로 폭이 훨씬 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전에 실질 수익률이 아니라 그냥 수익률로 계산했을 때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을 때가 훨씬 짧았는데요. 아마도 이 그래프에서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수익률이라서 마이너스인 구간이 꽤 생긴 것 같아요. 그냥 주가 성과라고 했을 때는 S&P 500에 1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손실이 나는 구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수익률 4%,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지 않으면 7% 정도 되겠죠. 10년 동안 이 정도의 성과를 보인 구간이 68%를 차지했습니다. 수익률 7%라고 하면 시시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10년 동안의 연평균 수익률이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셔야 하고요. 그래서 10년 동안 7%씩 투자를 하면 전체 수익률은 약 100%, 그러니까 2배가 되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 표에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딱 3가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10년 이상 장기 투자를 하니까 일차는 투자의 비율이 훨씬 높아졌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수익률이 꽤 잘 나오는 구간의 길이도 70% 정도 가까이 될 정도로 꽤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가 하락의 폭이 상승의 폭보다 훨씬 작았다는 것. 이 3가지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년, 30년, 4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의 성과를 한꺼번에 볼게요. 왼쪽부터 20년, 30년, 40년인데요. 20년 동안 연평균 수익률이 가장 좋았을 때는 13.2%, 가장 좋지 않았을 때는 0.6%였어요. 그리고 3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의 연평균 수익률 최고 수준은 10.1%이고 최저는 4.3%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년 동안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은 최고 8.8%, 최저 4.2%였어요. 10년 이후의 투자 기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잃지 않는 투자를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고요. 특히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났던 적이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물가를 감안해도 그 이상의 수익률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특히 30년 이상 투자를 하면 물가를 감안하더라도 4% 이상의 수익률은 거의 기본으로 깔고 갔다는 것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물론 1년, 10년,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투자를 했을 때 1년 동안의 수익률이 가장 좋았던 건 딱 1년 투자를 했을 때 한 해 동안 수익률이 53%가 넘게 났을 때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딱 1년만 투자를 했을 때 수익률이 안 좋았던 비율도 꽤 길었고요. 장기 투자를 할수록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 확률도 훨씬 높아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하죠. 좋은 주식을 사서 마음 편하게 기다리면 결국 수익으로 돌아와요. 저는 마음 편한 투자를 시간을 버는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영상의 앞부분에서 눈으로 보이는 것, 그 이면의 진짜를 알아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똑같이 시간이 주어지니까 시간을 무한한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겐 시간은 유한하죠. 그런데 내가 제어할 수 없는 것들 또는 운이 따라줘야 하는 것들에 이 소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기는 것은 아닌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 시간을 내가 제어할 수 있는 나에게 오롯이 투자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거나 소중한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할애하는 것이 더 현명한 것 아닐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제 영상이 행운을 가져다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